앞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그 수식 관계, 그 다음에 주술 관계 요거 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 단어 지금 두 자짜리를 풀이를 하다 보면 이거 거꾸로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되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뭐 청천이다 그러면 푸른 하늘도 되지만 하늘이 푸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글자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의 문장 속에서 두 글자라고 하면 문장 속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당연히 주술 관계인지 수식 관계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여기에 뽑혀져 있는 것들의 글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가 기본서, 그러니까 그 사자, 소학, 추구, 계목, 명칭보감, 논어, 맹자 이런 데서 나온 그 단어들만을 전부 다 뽑은 거, 두 자짜리만 뽑은 겁니다. 그 속에서 얘가 수식 관계인지 주술 관계인지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자짜리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만 문장 속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것만이 답이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풀이하시는 게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요 내용은 항상 가지고 계시면, 이거 저희 끝날 때까지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반복하시고 외우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다 보면 수업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쪽 뒤에 저희가 그 해답지를, 해설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앞에 문장들을 보시면 뭐 사실은 뭐 자습서나 다름없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 보시기 전에는 항상 본인이 스스로 한번 끊어보고 문장 만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저 수학 문제 푸실 때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고 맨날 보고 이렇게 하면 눈으로는 익혀도 문제 풀려고 그러면 못 풀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습할 때는 꼭 혼자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그 옛날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보고 하면서 옛날 분들이 물리를 어떻게 해놨나를 이제 많이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많이 외운 겁니다, 사실은. 많이 외운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근데 조금 불필요한 문장들 빼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한 300개 모아보자. 그리고 풀이 패턴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또는 중첩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빠져 있고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많이 반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이 많이 외운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그 물리를 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풀이하셔가지고 그걸 여러 번 곱씹어 보면서 물리가 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 나는 방법이 무조건 외우는 방법도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또 곱씹어보고 하면서 완전하게 자기 그것으로 만들면 또 그거대로 또 물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저는 많이 외우는 것도 좋고 많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김득신이라는 분은 똑같은 거를 15,000번인가요? 하여튼 억만제라고 하는데 글로서 보면은 똑같은 거를 10,000번 이상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계속 그것만 외우고 있으니까 그 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 끌고 다니는 애가 걔가 이제 끌고 다니는 애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퇴근도 하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느 집에서 이제 글이 막 어떤 소리가 들리는,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끌고 가던 그 종자가 아니 그 선비님이 맨날 외우시던 거잖아요. 10,000번이나 읽었다고 하시더니만 그런 10,000번 읽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또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대단한 학자가 되셨었거든요. 그 대단한 학자가 되셨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력에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예. 자, 들어가면서 좀 재밌는 걸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주먹 모양의 9페이지에 퀴즈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먹 모양을 가진 글자가 있답니다.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주먹 모양이랍니다. 주먹 모양. 주먹 모양. 네, 주먹 모양. 주먹 모양이죠. 주먹 모양입니다. 스스로 자자가 꼭 주먹 모양처럼 생겨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밭에 둑이 무너진 글자는 뭘까요? 밭이라고 했으니까 밭에 뚝이 무너졌으니까 요게 다 무너졌네요. 열십자만 남네요. 예, 그래서 퀴즈로서 예, 열십자 물어봤네요. 양이 뿔 빠지고 꽁지 빠진 글자는 뭔가요? 예. 예, 그렇죠. 뿔 빠지고 꽁지 빠지면 왕자만 남죠. 예, 맞습니다. 아, 이번엔 좀 어렵네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자는 뭘까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자요? 예,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예, 이해내자입니다. 이게 노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팡이 짚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휜 거를 예, 노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한 소가 꼬리가 둘 달린 자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예, 불굴주자. 불굴주자. 아, 이거는 그 불굴주자는 꼬리가 셋이 달린 거고요. 예. 아, 2개 하고 3개 하려고 했더니만 벌써 3개 나와버렸네요. 예. 2개짜리 있습니다. 먼저 선자가 먼저 있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를 실자도 있으시죠? 예. 요것도 예, 뿔이 2개, 꼬리가 2개 달린 그런 경우라고 있어요. 예. 퀴즈. 예. 재밌는 게 이런 게 한자로 보면 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집이 조용해지는 글자가 뭔지 아세요? 아들자입니다. 아들자. 아들이 자고 있으니까. 아들이 항상 문제예요. 저 아들놈 하나 있는데요. 아유, 이제 아유, 대학생인데도 아유 골치 아파 죽겠어요. 예. 자, 오늘 또 저기 세자짜리 보셔야 되는데 그 두 글자를 풀이할 때도 차례대로 거꾸로 된다라는 거는 1, 2나 2, 1로 풀이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번에 이제 그 비녀천이라는 걸 보시면 요거는 하나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순서를 보실 때는 요 관계를 좀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룹이 지어지는 거를 좀 잘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비녀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함과 천함 이렇게 해서 명사형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해 주셔야 되겠고, 입즉효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입이라는 거는 뭐죠? 들어가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들어가다. 즉은 뭐죠? 고측자 또는 법칙칙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문장에서 쓰이면요, 뭐뭐면 정도의 느낌으로 쓰입니다. 효는 효도할 효자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효도하다 정도로 보는 게 좋겠죠. 뭐뭐하면 뭐뭐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문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가정을 해가지고 뭐뭐한다면 뭐뭐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사실은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문장. 어떻게 하면 뭐뭐 하겠다라는 거니까.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뭐 문장에서 여기서 뭐만 있는 거예요? 서술어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 효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 앞에 뭐 다른 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제자 입즉효로 그러면 제자가 들어가면 효도한다. 그래서 주어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말들이 생략이 되더라도 여기 서술어는 생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또 가정문을 만들 때는 이런 즉이라는 말을 쓰죠. 반대 한번 또 볼까요?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간다라는 거죠. 출 마찬가지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쟤는요, 마음심에다가 아우제자를 쓰면 되는데 요것만 쓰고서도 공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마음을 붙이면은 뭐 확실하게 공손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가면 공손하다. 그렇지? 공손하게 해야 된다. 공손해야 한다.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즉효, 출즉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차례대로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간 즉 효하고 예. 즉으로 하는 고측으로 그냥 이제 고측이라고 하고 저희가 합니다만 이게 그 문장 풀이할 때는 옛날에 하실 때는요 그냥 그렇게 풀이한 적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곧 교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조금 뭐뭐하면 곧이라는 것이 중복이 돼 버리니까 하나만 쓰자라고 해서 하나만 남기고진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에서 가장 부드럽고 매끄럽게 되는 게 뭐겠나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고축자 그냥 써가지고 곧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뭐하면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곧 빼고 들어간 즉 나간 즉 그것도 됩니다. 다 되긴 되는데 그런 의미기는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뭐하면을 더 많이 쓰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출죽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문장과 문장 그래서 용언이 반드시 들어가는 형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부윤옥이라는 말이 있네요. 예, 좋은 말이긴 합니다. 부는 부유할 부자고요. 그 다음에 윤은 윤택할 윤자입니다. 그 다음에 옥은 지복자죠. 예. 부유할 부자, 윤택할 윤자, 그 다음에 지복자입니다. 여기서 서술어를 찾아야 되겠죠? 부유하다, 부자, 윤택하다. 윤택하다라는 건 더 바꿀 게 없네요. 이건 서술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럼 서술어 뒤에 있는 거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였죠? 그러면 윤택하게 한다. 뭐를요? 집을 윤택하게 한다. 이 집이라는 뜻이니까 뭐 당연히. 집을 윤택하고 한다. 뭐가요? 부유함이.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뭐 돈 많고 그러면은 집이 좀 윤택해질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윤택할 윤자 그대로 놓고요. 만약에 몸신자 몸을 윤택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죠? 몸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예, 덕입니다.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윤택하게 하는 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이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게 더 저는 이런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좋습니다. 예. 덕윤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부유옥 덕윤신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보면요. 이게 덕덕자가 큰 덕자, 덕덕자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두인변이라고 흔히 많이 말씀하시죠. 이게 자축거리를 척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걷는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는 10이라고 외우시고요. 10. 그다음에 넉사자, 한일자, 마음심자. 그러면 14일심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단일행자의 요 반튼에 해당하는 척자하고 그 다음에 14일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14일심이 쓰이는 경우가 또 있어요. 14일심 들을 청이죠. 그죠? 귀를 크게 하고 임금님이 듣고 있는 거죠. 그죠? 들을 청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14일심 하나만 외우셔도 예,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사군이라는 말이 있네요. 신사군.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하신, 섬길사 또는 일사라고 되죠. 섬길사, 일사. 임금군. 서술로 될 수 있는 것 신하, 임금은 아닐 것 같고요. 일사 아니면 섬길사니까 여기 섬기다라는 뜻으로 써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누구를 섬기는 건가요? 예, 임금을 섬기다. 누가요? 신하가. 신하가 임금을 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임금을이라고 했으니까 목적어. 그래서 주술목 구조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섬기다. 이렇게 보시면. 요 신하신자를 보시면요. 제가 쓰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하신자. 이거는 클거 짜고 이건 신하시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 입이라고 보고요. 요 혓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혓바닥을 막 하니까 얼마나 큰 거냐 이거죠, 말이. 그래서 클거 짜. 혓바닥을 꼭 묶어 놓고 있으니까 말 함부로 못 하는 신하다 그래서 신하신자.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임금군자는요. 이게 손에 해당합니다. 요게 들어가면 전부 다 손입니다. 손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삼지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손이니까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뭘 들고 있는 건가요? 뭔가 막대기 같은 거 있죠? 이거 칼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다스릴 윤자입니다. 말 안 들으면 칼, 딱 무력이 있는 거죠. 다스릴 윤자. 다스리면서 입으로 막 명령 내려요. 임금님이죠. 그래서 임금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사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한 명의 사람이죠. 한 명의 사람. 이 구자는 인구라고 할 때 구자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한 명의 사람인데 방금 전에 요게 뭐라고 했습니까? 손이죠. 요거 연장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연장 잡고 일해가지고서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사죠. 그래서 손의 모양 그런 것을 좀 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사군 1, 2, 3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사군이라는 말을 딱 보니까 임금을 섬기다. 임금을 섬기다라는 말은 뒤에 다른 말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요거 생각 안 하면 사군 이충입니다. 요건 써있자죠.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충으로써 이렇게 번역합니다. 충으로써 임금을 섬기다. 충으로써 임금을 섬기다. 그러면 똑같이 섬겨봐야 되겠는데 누구를 섬기시나요? 예. 어버이를 섬겨야죠. 그죠? 어버이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뭐로써 섬겨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써있자 놓고 뭐뭐로써, 효로써, 효도 있자 넣으면 되죠. 효로써 어버이를 섬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군이충 사친이효 이런 말이 있죠. 어디서 나오나요? 원광법사의 세소고개에서 세소고개. 세소고개. 화랑의 그 화랑 정신이죠. 세소고개. 사군이충, 사친이효. 또 뭐가 있나요? 임전무태, 교이신. 교이신 그거 하나 더 넣죠.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죠? 요 교우 어떻게 되냐? 벗을 사기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요. 교우라는 거는요. 교우, 벗을 사기다. 사기다라는 게 서술어니까 뒤에 와야죠. 벗을 목적어. 근데 뭐로써?
믿음으로써 벗을 사기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구조는 가만히 보면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구조를 잘 알아두면 다른 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아까 임전무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생유택이 있었죠. 그렇게 하면 5개. 그래서 세서곡에는 저희가 사군이층,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태, 그 다음에 살생유택, 살생유택. 그렇게 해서 5개. 저희가 세서곡이라고 하고 원광법사님께서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사군 요것도 1, 2, 3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렇게 덩어리로 끊을 때요. 이렇게 주어, 서술어, 그다음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보호 요거를 한 덩어리씩 이렇게 끊습니다. 이렇게. 보통 끊을 때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뭐 하나 끊었다 또는 뭐 2개 하나 끊었다 하나 2개 끊었다 이렇게 할 때 요걸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하는데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요걸 기준으로 하고 수식 관계는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수식 관계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씩 끊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 그 끊어놓은 기준이 뭐냐 요거 보실 때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면 민부종이 있네요. 아이고 여기까지죠. 민부종. 자, 이게 원래 무슨 자죠? 아니불자입니다. 근데 아니불자는 사실은 이거가 아니라 이거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종이라고 했습니다. 딸을 종이네요. 자, 불이라는 거 뒤에 뭐가 왔습니까? 지읒이 왔네요. 또는 디귿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라고 안 하고 부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부종이라고 읽었죠. 그렇습니다. 아니불자도요. 뭐뭐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찍찍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불이죠. 그죠? 네. 얘는요. 하늘로 집어던져 가지고 안 내려왔다. 그래서 아니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백성민자입니다. 백성민자는 여기 위에가 비어 있네요. 그죠? 옛날에는 우민정책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워놓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좀 잔인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눈을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좀 많습니다. 백성, 그 다음에 백성민자, 아니불자, 따를 종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아니불자가 쓰이면 이건 부정사죠. 부정사. 부정사가 쓰이면요. 도 뒤에 말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명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서술어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어가 붙을 때는 요 불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자를 쓰면은요. 이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뒤에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명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어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딱딱딱 끊어지는 거. 책, 뭐 옷,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이 비를 써야 되지만 요런 경우에는 뒤에 서술어가 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부정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것이 사용이 됐으면 요 뒤에 있는 서술어까지 같이 봐줘라. 덩어리로 봐라. 한 덩어리로 봐라.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다.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는 요 앞에 있으니까 서술어 앞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주어가 되는 거죠.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임금이 또는 정치가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백성은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앞에 조금씩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문에 해당하는 거는 뭐 금지를 나타내는 말, 또 부정을 나타내는 말 이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한번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도불행입니다. 불자가 나왔네요. 이거는 뒤에 거 합쳐가지고서 하나의 서술어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서술어 행하지 않는다, 행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가 라는 말만 붙이면 되죠. 도가, 이거 주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서술어. 여기 크게 보면 두 글자짜리하고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도불행이라는 말이 있네요. 도라는 게 뭐죠? 도? 우리가 도 하면은 길로자하고 해서 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입니다, 그냥. 길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 숫자가 들어가지 있으니까. 그죠?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그 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든 뭐 태권도든 이런 것들도 몸을 막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수양이라는 개념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를 닦는 거기 때문에 그 전부 다 뭐 태권도든 유도든 전부 다 여기 뒤에 도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런 바른 길. 이거는 여기 보니까 벌써 발적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발로 막 밟으면서 다니는 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득민심이라는 말이 있네요. 득민심. 득. 이 득자만 보면 실오곰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실오곰. 옛날 그 서당에 가가지고서 배울 때 득자만 나오면 실오곰, 실오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실오곰 뭐뭐 하야. 실오곰을 왜? 실오곰이 이게 얻는다라는 옛날 말이라고 합니다. 곰 빼고 뭐 실오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 얻는다라는 뜻으로서 실오곰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요, 득 민심이네요. 얻을 득이고요, 백성민 마음심입니다. 서술어 될 수 있는 거 이거네요. 얻는다. 무엇을 얻는다라는 건가요? 마음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백성의 마음.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요 순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이 거꾸로 서술어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득, 민심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백성의 마음을 얻다. 원래는 여기 주어가 빠졌죠. 그죠? 원래는 선교는 득민심입니다. 좋은 가르침은 민심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선교는 득민심에서 여기가 주어가 생략이 된 득민심만 나온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항심이라는 말이 있네요. 항심. 무항심. 없을무. 없을무가 뭐 무조건 서술어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서술어. 뒤에 있으니까 항심이 없다 이러면 되는 거죠. 심이 없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심이죠? 항상 있는 그런 마음. 항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심이라는 거는 그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마음.
요거하고 같은 개념으로서 비슷한 개념으로서 또 쓰는 게 항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정하게 그 생산되는 거.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죠. 아니면 뭐 곡식이 그 가을마다 생기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생기는 그런 것을 항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항심이라는 거는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변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인데 무항심이라고 하면 그런 굳건한 항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항산이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생산되는 어떤 재물이 있어가지고 적당히 먹고 여유가 좀 있고 그러면 마음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착한 마음을. 근데 이 항산이 없어지면요, 뭐 몇년 다 도적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3인을 나눌 때 선비는 유항심이든 거꾸로 써가지고 자꾸 유항산이든 무항산이든 항상 유항심이어야 되고 근데 백성은 어떻습니까?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항산해서 유항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항상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래야 항심이 생기니까. 근데 선비는 굶어 죽어도 이 굳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비는. 그래서 여기 유자가 있으면 똑같이 번역이 되겠죠. 항심이 없다, 항심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산이 없다, 항산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유무가 나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좀 쉽습니다. 서술어가 바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항상 100% 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뭐 그것만으로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닌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에는 만사택이라는 말이 있네요. 만사택. 찰만자죠. 가득 찰 만자. 네, 가득 찰 만자입니다. 딱 보면 진짜 가득 차게 생겼어요. 물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요 주둥이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들어가니까 가득 차겠죠. 진짜 딱 보니까 가득 찰 만자라는 걸 딱 알 수가 있더라고요. 사택이라고 할 때 택은 연못택자입니다. 근데 사방 연못이라고 하면 온 연못을 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방팔방 이런 말 할 때 모든 방위를 뜻하는 거지 딱 동서남북만 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방 연못 모든 그 연못 그 안 전체가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 가득 찰 만, 넉사, 그다음에 연못택 당연히 서술어 가득 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 가득 차다 뒤에 있네요. 그죠? 사방 연못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연못에 가득하답니다. 근데 요 사자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사방 연못에 가득하다. 정확히 보면 서술어 보호관계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이 문장이 원래 앞에 더 있었죠. 뭐가 있나요? 예. 추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춘수만사택이요라는 말이 있었죠. 봄의 물이 사방 연못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요거의 앞이니까 주어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가득한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 주어를 꾸미는 겁니다. 뭐가요? 봄이. 그래서 봄물. 수식관계니까 당연히 차례대로. 그래서 춘수만사택. 그래서 주어, 서술어, 보호관계인 구조입니다. 거기에 꾸미는 말 하나씩 들어간 거죠. 예.
준수, 만사택, 만사택. 그래서 만사택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세자만 뽑아 놓으니까 조금 그렇지 사실은 다 이 5개 안에 다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차근차근히 뭐 어쨌든 봐야 되기 때문에 패턴을 공부하시는 거라서 이 부분은 풀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차례대로 해석이 되는 경우 그래서 수식 관계, 주술 관계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석이 되는 거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요거 항상 머리에 그래서 안 지우고 자꾸 놔두려고 하는 겁니다. 다 적용이 되거든요. 명고지라는 말이 있네요. 울명자입니다. 고야 뭐 노풀고고요. 지는 가지지잖아요. 그렇죠? 자, 울명 가지지자입니다. 노풀고, 울명, 가지지. 그럼 얘가 서술어일 수밖에 없네요. 울다라는 말이네요. 울다, 서술어. 높은 가지에서 울다. 가지에서 울다죠, 원래는요. 울다, 가지에서 울다. 근데 어떤 가지? 높은 가지. 꾸미는 거 앞에 반드시 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지, 그리고 명은 여기 서술어. 그러니까 높은 가지에서 울다. 누가요? 새가죠, 새. 그러면 당연히 여기 주어를 새를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 명, 고지 이러시면은 새가 높은 가지에서 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 꾸미는 거 하나 더 넣어보자. 좋은 새, 아름다운 새, 호 하나 정도 넣어주면 되죠. 잘 아는 글자. 호조, 명, 고지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새는 또는 아름다운 새가 높은 가지에서 운다.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글자도 하나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만 잘 보셔도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 명자 한번 보시면 울명자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새가, 세조자, 입구자니까 새가 입을 벌리면 우는 거고 만약에 까마귀 오자는 아시죠? 여기가 없으면 눈이 안 보이면 까마귀는 눈동자도 까맣고 이 깃털도 까맣고 이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까마귀가 소리를 내는 거는 어떤 거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탄식할 오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뭐 자명종이라는 것도 있네요. 1631년 명나라 때 뭐 하여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자명종이 있고 우리는 옛날에 더 있죠. 자명고가 있지 않습니까? 자명고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북고자 어떻게 써요? 선비가 묘하게 잡고 있네. 그죠? 선비가 묘하게 잡고 막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이게 북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명고입니다. 스스로 우는 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명종보다 더 뛰어나죠.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에서 낙랑공주가 찢었던 북이 자명고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향기라는 말이 있네요. 보낼 송자네요. 향기. 보낼 송, 향기향, 기운기. 당연히 보내다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보내다, 서술어. 뭘 보내요? 향기를 보내다. 그죠? 기운은 기운인데 기운을 보내라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어떤 기운이냐면 향기가, 향이 나는 기운을 보낸다. 이게 합쳐져가지고 향기죠, 뭐. 단어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향기를 보낸다. 뭐가요? 뭐 하나 아무거나 넣어야 되겠네요. 꽃을 넣든지 뭐 그런 거 넣어야죠. 그죠?
원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연꽃 하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꽃이 향기를 보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예.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어가 빠진 거죠. 근데 요거에다가 원래 문장은 여기에 원래 그 바람 품자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에 부는 바람이 향기를 보내다 이렇게 됩니다. 원 문장은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여기 앞에 어쨌든 뭐든지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낸다. 친구를 보낸다 그러면 송우인이죠. 그죠? 그렇게 보내면 되죠. 그래서 우인을 보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연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남편이 보낸다 그러면 남편 붙자 쓰면 되고, 아내가 보낸다 그러면 아내 첫자 쓰고, 처송 이러면 되죠. 그죠? 그 송구 그러면 송구 영신할 때 구는 옛 것을 보내고 묵은 해를 보내고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이라는 것이 보내다라는 서술어가 나왔을 때 뒤에 말, 앞에 말, 문장만 만들면 그냥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시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외울 때요, 8개의 하늘 높은 곳으로 보내버렸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낼 성 이렇게 외웠고, 요 향기양자는요, 요 위에가 벼화자입니다. 요 해일자니까 벼가 익어가는 거죠. 벼가 익어가는 밤 냄새입니다.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최고의 향기입니다. 장미 향기 들 때가 아니죠. 배고프면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왜 기운기냐 글자를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있습니다. 트름을 한번 끄 하죠. 네. 기운이 나는 겁니다. 왜요? 쌀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 글자는 기운기자입니다.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바람풍자 외울 때는 날아가는 모습, 슝 날아간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벌레충자, 여기 위엔 더듬이 막 날리는 거죠. 슝 날아가는. 그렇게 외우시고 막 그랬습니다. 애들한테는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겨우 하나 알아들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락이 있네요. 매화락. 자, 이번에는 또 잘 보시죠. 매화 매자죠. 꽃화자입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네요. 매화네요, 그냥. 이건 단어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떨어지다. 이건 서술어가 이쪽에 있습니다. 서술어가 이쪽에 있으면 서술어의 앞에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 뭐뭐이가입니다. 뭐가 떨어져요? 매화가 떨어지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하는 스타일을 배우셨다면, 지금 이 거꾸로 요 두 개가 주어가 되고 하나가 서술어가 되는 형태네요. 이거는요. 이건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매화가 떨어지다. 원래 기본 문장은 뭘까요? 꽃이 떨어지다죠. 두 글자로 본다면. 그런데 어떤 꽃이냐? 매화꽃. 꾸며주는 말 당연히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 꽃이 떨어지다. 화락이네. 어떤 꽃인가? 매화꽃이구나. 매화 매자 넣고, 그 다음 떨어지네. 이렇게 하면 돼요. 매화락. 이렇게 되죠. 바람에 날려. 바람에 날려 떨어지다. 매화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다. 바람에 날려를 한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다. 이거 어쨌든 뒤에 와야 됩니다. 뒤에 와야 됩니다.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다인데, 바람에 날리다라는 걸 한자로 뭐라고 했지? 조금 애매하네요.
예. 틈만 해도 저까지 다 돼요. 뭐 문장 속에서 그렇게 넣어도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우는 기본 문장으로 본다면 예, 바람에 날려 떨어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예. 매화락이네요. 근데 매화락이라고 하면은 원래 여기 앞에 뭐가 하나 있죠? 아니요, 문장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예. 주. 자. 개가 달려가니 매화가 떨어진다. 왜 그러나요? 발자국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예. 뭐 이렇게. 그 발자국, 개 발자국 모양이 꼭 매화 발자국 모양이죠. 그래서 견주 매화라. 그러면 견주는 해석을 하면 개견자에 달릴 주 그러면 달리다라는 거는 서술어 요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에 있으니까 주어죠. 개가 달리니 매화가 떨어진다. 문장 두 개가 연결된 거죠. 이거는요. 그죠? 그래서 견주 매화라.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안 넣는 경우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마리을리가 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생략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견주매화라. 그 다음에 주겹성. 예, 주겹성입니다. 요건 어떻게 되죠? 개행, 이게 이제 똑같은 대꾸기 때문에 둘, 셋으로 나눴으니까 얘도 둘, 셋으로 나눕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둘, 셋이 많습니다. 개행입니다. 닭개자의 가랭자입니다. 닭이 뛰어가니 주겹성이라. 여기서 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서술어가 당연히 돼야 되니까 뭐가 이루어진다? 주어는 여기 있죠. 대나무 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 두 개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뛰어가니 주겹이 대나무 잎이 이루어지네. 닭. 주겸락 하면 안 돼요? 예? 주겹. 성절을 락.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 락을 썼으니까 똑같은 거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면서도 뭔가 좀 다른 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를 중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똑같은 거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또 쓰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배고파 이거보다요. 배고파 소리 지르면요. 빨리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 쓸 때 또 같은 게 나오면 이게 식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같더라도 다른 거를 써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뒤바꿔도 되죠. 매화성이고 주겹락이라고 해도 사실은 상관없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매화 잎은 떨어지는 거고 주겹은 떨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이렇게 찍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가 더 좋고 얘가 여기가 더 좋다는 거지 뭐 꼭 안 된다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요, 조선 초기에 그 채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채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손자가 무일이라고 있어요. 예, 채수가 이제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인데 대단한 대사성까지 하셨던 그 선비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일이라는 손자 이제 5살인가 7살인가 그거밖에 안 됐는데 걔를 업고서 이렇게 가다가 이거를 이제 하나를 지은 겁니다. 견주매화락이라 이렇게 딱 하고 나서 하나 대를 줘봐라 그랬더니만 그 어린애가 개행주겹성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이구 착하다 그러면서 손주를 되게 이뻐하셨습니다. 네.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굉장히 시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 자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섯 자 또는 더 많은 글자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엽청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세안사무참 있네. 저기 메란국죽이 있죠. 메란국죽. 이 매와 매자는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어머니 모자입니다. 이게 어머니 모자인데 애들한테 갈 때는 네 엄마는 똑똑하신 분이야. 뭘 알고 계신 줄 아냐? 니은도 알고 기억도 알고 나누기도 하셔. 이렇게 얘기해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기억 나누기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딱 애들 손자들 잘 외우실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요. 사람 인자를 붙이게 되면 엄마라는 사람이 매번 뭔가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매번 밥을 차려준다 또는 매번 공부하라고 잔소리한다. 해서 매양 매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엄마라는 사람을 물에다 비유하면 바다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고요. 나무에 비유하면요. 매화입니다. 매화가 어떤 나무인가요? 가장 추울 때, 이른 봄에 아직 눈이 다 안 녹았는데도 그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화가 그런 강한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화. 그 다음에 란초가 있죠. 란초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죠? 봄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여름이어야 돼요. 여름입니다. 난초는요, 그 깊은 산 속에 여름에 얘가 향기가 먼 데까지 퍼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이 은둔해 있는 선비의 그런 그 향기, 은둔해 있는 그 사람의 그런 덕,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널리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난초도 매란국죽 4군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화는 앞에 나왔었죠. 이 푸른 풀인데 싸가지고 이 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 같은 국화죠. 오상고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 가을에, 여기 당연히 가을입니다. 다른 꽃들은 봄에 다 핍니다. 봄에 꽃 피고 그거 자리에 떨어진 데서 여름 열매 맺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가을이에요. 가을에 다른 애들은 다 안 피는데 그 서리를 맞아가면서, 매서운 서리를 맞아가면서 꿋꿋하게 꽃을 피웁니다. 흔히 이 가을에 이 국화는 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또 대나무 죽자 나오는데 얘는 당연히 겨울입니다. 왜 겨울이죠? 겨울이 되어도 대나무가 항상 푸른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군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매란국죽을 저희가 사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 얘기하고 나면요. 아니 소나무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나무는 왜 안 해요? 늘 푸른 소나무. 그래서 얘하고 난초 여기 매화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하고 요 세 개를 합쳐서 세한사무라고 하죠. 세월이 추워졌을 때, 겨울이 됐을 때의 세벗이다. 그래서 소나무, 매화, 대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세한사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란국죽. 그래서 옛날서부터 어쨌든 뭐 그림 그렸다 그러면 매란국죽 맨날 그리고 뭐 난초 그리고 맨날 그렇게 했죠. 예,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3번. 13번에 수엽청이 있습니다. 수엽청. 이게 원래 5시까지인데요. 그 실제로는 50분이나 40분이나 저기 그 견디실 수 있을 때까지만 합니다. 저희가 원래 저기 이 수업이 50분 수업하고요. 10분 쉬고 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다음에 50분 수업하고 끝내고 가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2번씩 쉬면요. 이게 그 강의가 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을 줄이고 요걸 제가 그래서 15분을 쉬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쉬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간 정도 해가지고 1시간 20분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꼭
이게 저기 5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4시 50분에 끝나야 되죠. 4시 50분에 끝내는데 이제 조금 그러시면은 이제 한 10분 땡겨서 그래서 4시 40분에도 끝내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4시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말씀 나오시는 거 보면 이제 한계 오신 겁니다. 예. 제가 저기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수업하는데 뭐 명강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 명강이라는 것 말에 이렇게 막 얘기하시다가 그래도 가장 좋은 명강의는 빨리 끝내주는 강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명강의가 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엽청 나무 숫자네요. 나무 숫자에다가 입엽자고요. 풀을 청자입니다. 서술어 될 수 있는 거 이거네요. 그죠? 푸르다. 뭐가 푸르다라는 거죠? 나무 잎이 푸르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요것만이죠. 잎이 푸르다입니다. 근데 꾸며주는 말 앞에 와야 되죠. 나무 잎이 푸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무 숫자인데요. 나무 목이면 얼마나 쉽겠습니다만은 글자가 어렵잖아요. 선비가 또 묘하게 심었어요. 조금만 파고 마디촌 조금만 파고 나무를 심었네. 나무 숫자입니다. 입엽자도요. 풀이긴 풀인데 여기에 인간 세자, 세상 세자지 않습니까? 세상 다 맞췄습니다. 나무인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잎이죠. 그래서 입엽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글자 외우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끔 저기 이렇게 하는 말이요. 자원에 해당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재미로 말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니은, 기역, 뭐 나누기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예, 그래서 좀 재밌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천년경 하나 보겠습니다. 일천천자네요. 해년자. 경은 거울경자입니다. 거울경자입니다. 일천천 해년 서술어가 없네요. 여기는요. 거울경 거울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울 경자인데 천년의 거울 이렇게밖에는 안 되네요. 그죠? 물론 뭐 거울이다 이렇게 해서 이다를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것밖에는 안 나옵니다. 해석이. 그죠? 그래서 천년의 거울이다. 뭐가 천년의 거울일까요? 뭐가 천년의 거울일까요? 해와 달이 바로 천년의 거울이라는 거죠. 예. 천년간 뭐 변함없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심관이 있네요. 부심관. 아버지부 마음심 너그러울 관. 아버지부 마음심 너그러울 관. 서술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너그럽다. 뭐가요? 마음이. 앞에 있죠? 주어죠? 주어를 꾸미는 거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럽다. 그래서 부심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럽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집에 있으면요. 자식이 효도만 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러지게 됩니다. 자요 부심관입니다. 아들 자자의 효도 효자. 자식이 효도하면. 효도하다라는 게 당연히 서술어가 되네요.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두 개 있는 문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울 관자 좀 어렵나요? 집에요. 아기가 있는데 머리에 꽁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눈이 크잖아요. 그죠? 다리 달렸잖아요. 근데 얘 똥을 쌌어요. 그래도 이뻐요. 아기는 너그럽습니다. 위인모라는 말이 있네요. 위인모, 위인.
될 위, 할 위, 사람인. 그 다음에 꾀할 못자네요. 그러면 위인이라는 말에서 꾀하다라는 서술어가 있네요. 그죠? 위인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인자가 사용이 되면요. 다른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자 한문에서 사람 인자를 쓰면 무조건 다른 사람, 타인, 타인의 개념으로 인을 사용합니다. 자기는 몸기자를 사용을 하고요, 보통. 인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뭐 꾀를 내는 거죠. 그죠? 도모하는 겁니다. 꾀할 못자입니다. 남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 그거를 위인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되고 위인모 이렇게 해서 2, 1, 3 풀이 순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요. 5일 삼성오신 하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7번 그 주에 보면 나는 날마다 3번 나의 몸을 살피니라 해서 위인모의 불충호와 남을 위하여 도모하는 것이 충하지 않아 충성스럽지 못했는가. 여붕우교의 불신호와 붕우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 불신 믿음스럽지 못했나. 그 다음에 전 불수보아 전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는데 불수보아 익히지 아니하였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문장 중에 위인모라는 말 요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꾀할 모자는요. 여기 말씀어는 서로 회의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달감자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단 거가 있어요. 그럼 아무나 따먹어야 되니까 이건 아무 모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따먹으려고 말을 하는 거니까 꾀하는 거죠. 서로. 꾀할모. 이렇게 외우시면 글자도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능호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설명이 원래 좀 필요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능호라고 하면 능자가요. 가능의 문장입니다. 능하다. 뭐뭐 할 수 있다. 그죠? 캔의 의미로 주로 많이 쓰이죠.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할 만하다 이런 경우에 능자를 합니다. 근데 같은 글자로서 쓰이는 게 원래 4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득족이라는 말 씁니다. 가능득족. 이 가능득족이 쓰여가지고서 주로 캔의 의미,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만하다 그런 의미로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능호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능호인. 뭐뭐 할 수 있다. 뒤에 말이 연결해서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니불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능호, 좋아할 수 있다. 누구를?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서술어죠. 뒤에 있는 거 뭐뭐를 목적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떨까요? 여기 한 글자만 바꾸면 되죠. 미워할 오자 하나 넣으면 능오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능호인하고 능오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진 사람만. 인자가, 유인자가라는 주어가 빠진 겁니다. 어진 사람이 능히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기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이건 설명이 좀 원래 필요한데 이 정도만 설명해도 사실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혼자 해보기라고 해가지고 상유천해서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사자 쪽에 한번 요거는 어떻게 끊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화장실에 앉아서 계속 그래서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놓으시면은 다 이게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